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4월 25일이었죠? 미국 와이어드에서 재미있는 아티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와이어드는 1933년도에 창간을 한 미국 기술과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 잡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롱테일이라는 단어를 2004년도에 처음 사용을 했었죠. 여기에 올라온 아티클을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가 도대체 정확하게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명확하지도 않고 마케팅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죠. 기자 내용 중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더 이상 명확해지지가 않는다.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메타는 VR 소셜 플랫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로블록스는 원래 하던 사용자가 만드는 게임 플랫폼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NFT가 어태치는 되었지만은 게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와이어드 기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나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비저너리 영상에 있는 메타버스와 그 실제 구현되고 있는 메타버스 간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의 출현인데 현재 구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부터 있었고 경험했던 수준의 VR과 AR, SNS 게임 정도이죠. 그리고 그 수준과 품질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메타버스는 실체가 없고 마케팅 용어이냐? 그건 아니죠. 메타버스는 개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제공을 하는 VR과 AR, 게임, SNS에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단일화된 공간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새로운 세상이죠. 그래서 완전한 공간성과 경제성과 사회성을 가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되지는 않죠. 기술과 법 제도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뛰어넘어야 할 캐즘들이 있습니다. 이 캐즘을 뛰어넘어야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술과 법 제도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뛰어넘어야 할 캐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너가 ICT 기술 이야기인 만큼 기술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법 제도와 윤리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넘어야 할 캐즘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디바이스와 플랫폼과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디바이스인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과 PC, VR, HMD, AR 글래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R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MS 홀로렌즈처럼 일부 AR 글래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VR 콘텐츠는 VR HMD에서 대부분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로블록스나 제페토처럼 고사양 3D 콘텐츠는 PC에서 아직까지 이용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과 PC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제한이 있어서 사실 메타버스의 고몰입을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메타버스 세상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는 정도이죠. 그리고 VR HMD는 현재 사양으로는 고화질, 고사양의 콘텐츠를 즐기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PC에서는 4K 정도면 상당히 고화질인데 VR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8K나 12K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영상을 오랫동안 재생시키기에는 아직까지 HMD 기기 사양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감있게 즐기려면은 컨트롤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컨트롤러의 작동의 방식과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죠. 두 번째는 플랫폼인데 현재는 하나의 메타버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그것을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형태이죠.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제페토는 제페토 플랫폼에서, 그리고 오큘러스는 오큘러스 플랫폼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VR과 AR은 상당히 심하죠. 이 경우에는 디바이스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때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관점으로서 이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2019년도 4월 달에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때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전송 속도가 LTE 대비해서 20배가 빠르고 지연 시간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기대였었죠. 근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5G가 LTE에 비교를 해서 전송 속도는 한 5배, 지연 시간은 2분의 1 정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수한 성능이죠. 하지만은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고, 그리고 고사양과 고품질 의 영상 콘텐츠를 즐기기에는, AR과 VR 콘텐츠를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5G는 전국 단위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러한 디바이스와 플랫폼과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메타버스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포켓몬 게임의 개발사는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을 AR 글래스에서 하는 것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R 글래스를 이용을 해서 보다 생동감 있는 게임을 즐기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켓몬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라 AR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서 현실에서 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이나 구글에서는 AR 글래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글래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MS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 성능은 나쁘지 않은데 사실 그것을 생활 속에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디자인입니다. HMD는 모바일 AP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서 성능 자체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을 실감 있게 즐기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보시는 게 손목 밴드형 컨트롤러인데, 내 손의 움직임을 VR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개선을 위해서는 5G의 28GHz 기지국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6G 통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6G는 전송 속도가 테라급이고, 그리고 지연 시간은 밀리세컨드가 아니라 마이크로 세컨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론적인 수치이고 실제 적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고화질의 AR과 VR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죠.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넘어야 할 캐즘은 크게 세 가지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타버스 적용 규제와 지침에 대한 부분인데, 메타버스는 기존에 없던 산업이죠. 그리고 여러 산업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게임도 있고 금융, 교육 등이 여러 전 산업들이 걸쳐져 있죠. 당연하게 특정 산업으로 규정하기가 힘들고 적용해야 될 지침과 그리고 규제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과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이슈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하거나, 그리고 음악 저작물을 활용을 하거나, 그리고 현실에 있는 창작물을 가져와서 디지털화하는 창작 활동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저작권과 상표권과
디자인권 같은 여러 지식재산권 이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와 아바타의 아이덴티티 문제인데, 아바타 생성을 위해 가지고서 얼굴 이미지를 수집을 하죠. 그리고 HMG를 통해 가지고서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불거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바타를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이나 스토킹 같은 행위가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아바타를 또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의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게임 내에 있는 어떤 규정에 따라 가지고서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 뭐 이러한 논의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용자를 보호하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고, 규제로 인해 가지고서 메타버스 산업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이 관련된 법안 2개가 상정이 되어졌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넘어야 될 캐즘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소외계층과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들은 메타버스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채널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기존 채널이 폐쇄가 됐을 경우에는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외모에 대한 쏠림이죠. 아무래도 아바타가 획일적인 미를 좀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와 인종에 대한 다양성보다 어떤 획일성을 드라이빙 하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바람직하진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메타버스 발전을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캐즘들이 무엇인지 기술, 법, 제도, 윤리적인 측면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캐즘들을 뛰어넘으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2021년도 커넥터 행사에서 저커버거가 키노트 발표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현실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